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심각한 가뭄으로 여수 광양 국가산단 가동까지 차질을 빚을 위기에 놓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섬진강물을 공업용수로 끌어쓰는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가뭄에 물 염분이 높아지면서 생계에 지장을 받는 농어민들의 근심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50년 넘게 섬진강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도상재 씨.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뭄에 양상추와 수박 농사를 망칠까 걱정입니다. 지하수를 끌어다 농업용수로 쓰는데 섬진강물 염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입니다. 이 섬진강이 짧아갖고 자꾸 이제 지하수가 요리 짧은 물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마을이 전체 한 5분의 4가 지금 짧아서 농사를 못 질 정도고. 가뭄에 강물이 줄고 짠 바닷물이 밀려오니 생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 섬진강 일대는 제첩 등 어패류 채취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인데 어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염도가 짙어지. 그러니까 폐첩이 안급 부르고 폐사를 해버리지. 바다가 부르면 이제 저 위에까지 낙지가 넌데를 잡히고 감생이가 따로 말할 것도 없고 진작 잡히고. 심각한 가뭄으로 여수 광양 국가산단 가동까지 차질을 빚을 상황에 놓이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시 섬진강물을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농어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염해 대책 마련과 협의체 구성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당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전남 최대 식수원인 주암댐 저수율은 20%, 저수량도 1억 톤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댐 저수량은 운영을 시작한 1991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뭄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또 시민분들께서 이제 용수 감량이라든지 그 실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물절약 그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까지 없어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절수 동참 홍보와 물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역대 최저 출산율에 따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 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실국 정책회의를 통해 도정 모든 업무에서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해 사업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인구 영향평가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인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우리나라는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전남도 0.97명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해안 개발을 위해 전남도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종합개발청 신설입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독립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건데 정부 설득과 법 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남해안을 끼고 있는 전남과 경남, 부산 등 3개 시도가 세계적인 해양 관광 벨트를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던 상생협약식.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건으로 남해안 개발청 신설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열린 해수부와의 정책협의회에서도 김 지사는 개발청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남해안 개발 종합개발청을 설립을 하고 남해안을 체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개발하고 보존하고. 전라남도가 건의한 남해안 종합개발청은 국토부와 해수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로 구성된 개발 전담기구입니다. 지금은 30개가 넘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남해안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담당하는 부처도 다양한데 컨트롤 타워가 생기면 업무 중복과 행정적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사업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라남도의 판단입니다. 새만금 지역의 산업과 관광, 투자 등을 총괄하는 새만금 개발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개발청 신설을 위해서는 특별법 등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고 인접 시도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여러 부처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우선 개발청 설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지역 정치권 및 부산, 경남 지역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상정이 된다라고 하면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부처들의 의견을 줘야 할 것이고 국회 내에서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질의응답이 이어질 것이고 그 부분에서 법률안이 모습을 좀 완성해 가지 않을까.
전남 동부 지역의 경우 연륙 연도교 건설과 박람회장 개발, COP33 유치 등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안들이 많은 만큼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을 위한 추진 과정에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최상층에 사는 세대가 설계도에도 없는 테라스 출입구를 설치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을 뚫는 공사인데도 주민들 몰래 진행하면서 주민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6일 순천시 매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옥상. 건물 외벽을 출입구 모양으로 잘라 철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민들은 당시 갑작스런 굉음이 들렸는데도 아무도 공사의 정체를 몰라 당황스러웠다고 말합니다. 굉음 소리와 함께 아파트 전체에 울림 소리가 나서 관리실에 확인해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몰라요. 알고 보니 굉음의 정체는 아파트 외벽에 구멍을 뚫어 최상층 세대와 옥상을 연결하는 출입구 설치 공사였습니다. 최상층 세대가 옥상 테라스 일부에 접근할 수 없다며 3년 전부터 시공사에 출입구 설치 공사를 요구해 왔는데 최근 그 공사가 주민들 모르게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최상층 세대주가 요구하는 출입구는 아파트 설계도면에 없는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파트 외벽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의 소유가 아닌 공용 부분입니다. 주민들은 해당 세대가 몰래 공용 재산을 훼손해 도면에도 없는 시설을 공사하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인데 저희 80몇 세대를 무시한 한 세대를 위한 공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게 설계 도면에도 없던 문이란 말이죠. 심지어 해당 작업은 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내력벽을 철거하기 때문에 공사 전 아파트 소유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들은 인테리어 공사라는 세대주의 말만 믿고 동의를 해줬었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주민들은 공사 동의 철회에 나서며 공사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앞에가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지금은 잠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상층 세대주는 옥상 테라스 사용을 위해 높은 평당가를 지불했기에 옥상의 모든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한편 해당 공사가 다른 세대에게 피해를 주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순천시청은 주민들이 공사 동의 철회에 나서는 등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해당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시와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상설 체험 부스의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박람회의 상설 체험 부스는 가족과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건강 힐링 프로그램, 정원 소재 프로그램 등 박람회장 내에 8개 동이 설치될 예정이며 전체 박람회 기간을 3기로 나누어 1기 운영자는 개장일인 다음 달 1일부터 6월 4일까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조직위는 박람회 주제 연관성과 독창성,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0일까지 최종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광양 매화축제 기간 동안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립니다. 광양시는 오는 10일부터 5회차에 걸쳐 매화축제장 일원에서 전문 예술단체 등 27개 팀이 대중음악과 전통국악, 댄스 공연 등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순천 광양축협과 한우협회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매화축제장 내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열고 한우를 30% 할인 판매할 계획입니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현직 조합장들이 임기 만료와 함께 수천만 원의 특별 공로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 조합장 스스로 공로를 주장하고 있고 마치 불출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처럼 보여 논란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합원 1000여 명에 달하는 해남군의 한 농협입니다. 이 농협조합장 여모 씨는 지난해 이사회에서 조합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특별 공로금 10,000건을 올렸습니다. 삼선 도전 의사를 밝히며 선거를 준비한 현 조합장의 불출마로 이 조합은 무투표 당선 지역이 됐습니다. 조합장은 지난 8년간 조합 규모를 2배로 키웠고
불출마로 인해 지역의 갈등 요인을 줄인 점을 가장 큰 공로로 꼽았습니다. 무투표로 이렇게 선거가 되면 우리 협동조합이 발전하는 데는 가장 그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불출마를 했었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근데 그런 거대 오는 20일 퇴임하는 조합장에게 특별 공로금 지급이 의결된 곳은 해남군에서만 3곳, 나주와 보성 등 전남 지역에서만 10여 곳에 달합니다. 모두 재선 조합장이 3선 도전을 하지 않는 농협으로 수협과 산림조합은 없습니다. 액수도 대부분 6천만 원으로 일률적입니다. 조합원은 퇴직금이 주어지는 상임 조합장에게 추가 보수를 주는 것은 지나치고 불출마에 대한 보상이어서 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임원 보수를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는 대의원 총회 비용도 최소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에 달해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한두 푼씩 출자를 해서 만든 조합인데 투자회사 같이 뭐 이렇게 가면서 너무 공로금이라는 명목으로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규정이 없는 특별 공로금 지급 문제가 지역 농협의 경영권을 둘러싼 논란과 잘못된 관행으로 정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가장 먼저 봄이 오는 남도의 섬마을에서 올해 첫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키워낸 배롱나무를 심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퍼플섬으로 세계적 유명세를 타고 있는 신안군 안좌도. 영상 15도의 완연한 봄 날씨 속에 올해 첫 나무 심기가 시작됐습니다. 흙을 파낸 자리에 조심스레 어린 나무를 심고 꼼꼼하게 마무리하는 주민들. 배롱나무의 가지를 잘라 뿌리를 내리게 하는 삽목 방식으로 주민들이 키워낸 묘목들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살까 싶었거든요. 근데 한 3개월이니까 꽃까지 피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는. 앞서 식재한 매화와 멀구슬 등 1,500여 그루 나무에 배롱나무 2,000여 그루가 더해지면서 올 여름이면 보랏빛 꽃천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나무 심기 행사에 쓰인 배롱나무는 모두 주민들이 키워냈습니다. 신안군이 10cm 남짓 가지를 잘라낸 뒤 주민들에게 분양해 삽목으로 번식시킨 뒤 다시 한 그루에 5,000원에 사들인 겁니다. 짭짤한 부수입까지 올리며 주민들이 저탄소 운동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소득도 올리고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숲도 조성하는 이중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물 위에 지어지는 플로팅 미술관도 올 하반기 개관할 예정인 가운데 12만 제곱미터의 정원으로 조성되는 안좌도. 보랏빛 섬 반월 박지도와 더불어 세계적 명소를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항의 개항 10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1일부터 4일 동안 여수항 개항 100주년 기념 주간으로 정하고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 여수항 타임캡슐 매설식, 해양 유공자 시상, 여수항 미래 100년 비전 선포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합니다. 여수항은 지난 1923년 4월 1일 세관 지정항으로 처음 개항해 현재 부산항에 이어 두 번째 수산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무역항으로도 지정됐습니다. 전남의 초중고교생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교생의 평균 사교육비는 월 평균 41만 원이었는데 전남은 26만 1,000원에 그쳤고 이는 서울시 59만 6천 원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전남은 67.6%로 전국 평균 78.3%와 큰 차이를 보이며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